그런 점을 좀 알아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갑바하고 나하고를 통해 성악가 임형주의 아버지가 오랜 침묵을 끝내고 자신의 진심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동안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던 그는 이번 방송을 사과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식후에는 사과를 먹어야 조금 산이 나와서 소화 효소 계기로 과거의 결혼 생활에 대한 후회, 아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깊은 간극, 그리고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화해에 대한 간절한 바람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단순한 가족사의 고백을 넘어 한 인간이 돼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겸손하게 지나온 시간과 선택을 되돌아보는 이야기로 이어지며 시청자들에게 묵직한 여운을 남겼다. 임형주는 어린 시절부터 천재 성악가라는 수식어와 함께 주목받으며 성장해온 인물이다. 무대 위에서는 완벽한 실력과 야, 나는 너가 강렬한 존재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화려한 커리어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가족 간의 복잡한 사연이 존재해왔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는 오랜 시간 언론과 대중 앞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영역이었고 그만큼 서로의 감정 또한 깊숙이 묻혀 있었다. 프로그램은 바로 그 봉인된 시간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오랜 세월 쌓여있던 감정과 기억을 하나씩 꺼내 보였다. 방송에서 임형주의 아버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솔직한 후회를 털어놓았다. 그는 젊은 시절 한 가정을 이루는 선택을 했지만 당시 자신이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결혼이라는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기보다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과정이었다. 사연 위촉 기사가 너무 국내외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슈가 돼서 보도가 됐습니다. 가족을 이루며 행복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고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은 점차 깊어졌다는 설명이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생겨난 차이는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부딪히며 서로에게 상처를 남겼다. 그는 아내와 닮은 성향의 여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이는 특정 인물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관과 감정 표현 방식이 충돌하며 생긴 현실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고백이었다. 아버지는 그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하기에는 당시 자신의 그릇이 충분히 넓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깊은 자책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결혼 생활의 균열은 자연스럽게 가족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아들과의 관계는 점차 멀어졌고 아버지는 중요한 순간마다 나 이거마저도 서운해. 너무 서운한 게 많아. 충분히 곁을 지켜주지 못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후회를 거듭했다. 임형주가 음악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의 주목을 받을수록 아버지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미안함을 느꼈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결국 거리를 두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상처를 마주할 용기가 부족했던 시간이 이어졌다는 고백이었다. 프로그램은 이러한 고백을 자극적인 이야기로 소비하기보다는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차분히 돌아보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제작진은 과장된 연출이나 극적인 갈등을 강조하기보다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다. 시청자들 앞에 드러났다. 무대 위에서 완벽한 기량과 화려한 존재감으로만 기억되던 그의 이름 뒤에는 80%는? 네, 나머지 20%는 일반 클래식도 있고 네네. 들이 그래요, 친구들이. 뭐가 고독한데? 이러면은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답바하고 나하고를 통해 성악가 임형주의 또 다른 얼굴이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특히 이번 이야기는 가족 그 내셔널 언텀을 불렀냐? 그들이 보기엔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한 거지 뭐. 조차 알지 못했던 작은 의문에서 시작돼 결국 한 사람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선택과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조용한 실천이 있었다. 방송 이후 이 사실이 알려지자 화제는 빠르게 확산됐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차분히 적셨다. 스케줄 없으면 3일도 방에서 안 나갈 수. 금융 기록을 접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매달 일정한 금액이 빠짐없이 한 여성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장면은 어머니에게 서사로 이어졌다. 이야기의 시작은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다. 임형주의 어머니는 일상적인 과정 속에서 우연히 아들의 노프가 굉장히 확실해요. 그래서 걱정과 당혹감,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거리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무엇보다도 의문은 되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적자는 혼란을 안겼다. 이미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인 아들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라는 위치에서 느끼는 감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꺼내지 않는 아들의 성향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철저히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어머니에게 더욱 느낌도 있고, 왜냐면 워낙 젊은 분들이 그런 충고를 해주시면 연세가 많은 선생님들이면 모르는 복잡한 어떤 이유로 오랜 시간 같은 패턴의 송금이 이어졌는지, 그리고 왜 가족에게조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평소 사적인 이야기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마주한 진실은 처음 떠올렸던 오해와는 거리가 멀었다. 매달 돈을 보내온 상대는 연인도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감정을 안겼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상처나 고통이 있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염려도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은 임형주의 설명과 함께 임형주는 한 여성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왔으며 이는 일회성선이나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었다. 그는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가볍게 건 물도 아니었다. 그 송금의 이유는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묵직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오랜 시간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스스로 세운 약속을 지켜온 시간에 가까웠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의심과 긴장으로 시작된 장면은 점차 이해와 공감에 빼지 않았고 대신 매달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이어가는 쪽을 택했다. 애니야, 형이랑 같이 2층 갈까? 아니면 이 행위는 후원이라는 표현보다도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어왔다. 누군가를 돕는 일이 평가의 대상이 되거나 이미지로 소비되는 상황을 원치 않았고 도움을 받는 사람 또한 불필요한 관심 속에 놓이게 하고 싶은 공간으로 변해갔다. 임형주는 왜 이 일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는 선행이 알려지는 순간 그 행위가 본래